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여당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에 나서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노력들을 좀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저도 캠프에서 애를 좀 썼습니다. 예.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신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함께 경쟁했던 이낙연 후보님의 아주 오랜 정치적 고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그렇게 낮은 지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아주 절묘한 선택을 해주신 거죠. 지역 출신 후보의 체면도 살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본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시도민들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네, 여전히 3차 국민선거인단 결과를 둘러싸고 좀 여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런 승리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대전환의 시대가 이재명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전환기에는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해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마 창조적인 정책 능력, 강한 추진력, 그리고 그 시민들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민중성, 강력한 개혁 의지 이런 과제들을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일 텐데요. 네.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전략이나 홍보전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선택으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 상황하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리더십의 특징 이런 것들이 우리 주권자 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축하와 아울러서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이제 경선 불복 논란, 물론 이제 불복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3차 국민선거인단 결과에 따른 이제 논쟁이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62.37%를 득표했고 이재명 후보가 28.3%.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득표 추세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좀 논쟁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 분석 지금 3차 국민선거인단 결과에 대한 분석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의 흐름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분명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차, 2차 국민선거인단하고 3차 국민선거인단의 모수의 특성,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 조사 결과와 흐름에서 봤을 때 모든 지표와 비교해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대장동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영향권에 치러진 서울 경기는 전혀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없거든요. 특히 서울만 해도 그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데이터들을 교차 검증을 해보면 아마 일부 그 역선택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역선택을 살펴보면 내용이 다양합니다. 정서적인 흐름으로서의 역선택이 있고 의도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입한 역선택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어떤 세력에 의한 조작 내지는 개입 가능성을 통해서 역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역선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아주 엄청난 동원력을 자랑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3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집중하게 된.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저희 진영의 약간의 그 방심 혹은 대세론에 대한 안주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도 요인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어느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개는 저희들이 그래서 결론을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결론 내리지는 못하고 있고 변수를 추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3차 국민선거인단 결과가 잘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것 또한 이제 국민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도 민심인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앞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데서 이걸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누적 득표율 50.29%를 둘러싸고도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 처리 방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로 비교를 해보면요, 배구나 야구나 이럴 때 이런 걸로 해보면 일종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감독이나 코치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비디오 판독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심판이고 그동안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그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검토해 본다면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비디오 판독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죠. 특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도적으로는 선관위가 이미 기능을 끝냈고 각 후보의 경선 캠프들도 다 10일까지 해서 기능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다 해산을 한 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저는 정치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당 지도부나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제 역할을 마쳤지만 다시 그분들이 소집된다고 해서 하면 여기서 결정되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의 제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의 제기의 과정이고 어찌 보면 이제 패배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라면 향후에 좀 원팀으로 가는 부분들 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의 그동안의 전통을 보면 이렇게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약간의 후유증 내지는 이의 제기가 있지만 그리고 또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 결과를 그러니까 지금도 경선 불복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각각 다른 팀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은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포지션을 새로 잡게 될 겁니다. 대표 선수를 뽑았고 그 팀에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불복하고 다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당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득될 게 없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팀을 꾸려가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선이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아니겠습니까? 특히 호남의 그렇죠.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좀 준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적으로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통합 선대위를 잘 꾸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이 타이밍과 어떤 속도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더 늦지 않게 가능하면 제때 통합 선대위를 꾸려서 그야말로 이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경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컨텐츠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정책들을
그동안 준비를 쭉 해왔는데 이제 당에서 이 꾸리는 이 선대위에 맞춰서 미래로 가는 정책들을 잘 가다듬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의 우리 그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단단하게 엮어내는, 결속시키는 그런 캠페인과 플러스해서 이제 흔히 스윙보터 혹은 중도라고 얘기되는 2층을 어떻게 저희 지지로 돌려올 것인지, 돌려 세울 것인지, 그 지지를 끌어낼 것인지에 관한 캠페인 전략, 이런 것들이 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CBS 매거진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